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였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이 글은 애플의 창업자로 알려진 스티브 잡스가 죽음에 가까웠을 때 했던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나 겪어야 할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고통스럽거나 외롭거나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정적인 부분들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과는 삶의 한 부분이자 동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지금 살아있음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에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보자 라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경험 속에 후회라는 부산물을 남기게 됩니다.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를 되감아 보는 것처럼 되돌아보며 회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후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며 순간순간 마주치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겠지요. 실제로 삶을 마무리하며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인생 참 잘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잘 살다 갑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드물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은 아쉬움은 남을 수 있겠지요. 후회와 아쉬움은 분명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전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자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부정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닐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죽음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왜 하필 내가,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라며 분노와 원망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지요. 세 번째 단계는 타협입니다. 어떻게든 불행을 뒤로 밀어보겠다는 심리적인 노력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객관적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에 네 번째 단계인 우울의 과정을 겪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슬픔에 빠지죠. 마지막 단계는 수용입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 더 이상 분개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죽음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제는 편안합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회피 의지가 너무 강렬하다면 마지막 단계인 수용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경험한 노년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장 많이 후회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가족 등 타인이 바라는 삶을 살아온 것.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가족이나 타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부모님 말씀이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지를 억지로 굽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취업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허락을 받고 독립했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그들과 끈끈하게 엮인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조어, K장남, K장녀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고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선택이 아닌 타인을 의식하는 선택이 반복될 경우 점점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감은 무시된 채 외부 요인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니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라도 그들은 결국 타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인 삶,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의 행복을 재단하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면서 나의 내면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너무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아온 것. 이 후회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하는 공통적인 후회였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쳇바퀴 같은 삶을 사느라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으며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야만 노년에 조금 더 안정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나 자신이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학대하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미안함과 깊은 후회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 삶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물론 내가 선택하고 몸담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 훌륭하고 멋진 일일 겁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업무에만 치중하면 가족이나 친구, 취미생활 등으로 행복감을 경험할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나이대에 다양한 경험을 하며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높은 행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일에만 몰두하는 삶은 나이 들수록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지요. 그러니 일도 열심히 하되 틈틈이 무엇을 하면 즐거운지 다양한 경험과 활동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인생이 혹시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내 삶을 좀먹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우리는 대부분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살기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내가 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가나 비난받게 될 것들이 두려워 타인의 니즈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휘고 구부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이끌어주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거친 기대에 짓눌려 이리저리 구부러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으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솔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늘 깨어있는 정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들을 정리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두려워서 제자리에 서서 떨고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남들의 시선 따위는 별거 아닌 것으로 과감하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이다. 삶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방해물을 찾아 없애는 일이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텅 빈 공간이 되라.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라. 자신 안에서 세계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간의 신의 정신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으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제로가 된다.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고급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당신은 삶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며 얼마를 벌고 어떤 야망을 이루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모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삶은 언제까지나 저쪽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인생 시계는 몇 시인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별의 순례자이며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의 눈이 찬란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가?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을 후회가 덜 남도록 열심히 웃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삶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 삶 속에서 웃음을 찾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먼저 떠나간 사람들이 남긴 후회들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지금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지금 배워볼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며, 지금 웃을 수 있는 만큼 크게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지 못한 것들과 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보다 매일이 축제인 것처럼 살아가세요.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모든 날들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들은 넘쳐납니다. 오늘이 기적인 줄 알면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 눈부신 햇살을 맞이하는 일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넘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